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능률킴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 교재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직 교재를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교재를 받은 친구들은 이 교재로 수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재를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물로 나간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 프린트물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순서대로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재는 지금 보시면 여기 숫자가 Part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교재를 우리가 내신 대비를 끝마칠 때까지 한 5권 정도 받게 될 건데 5권 이상 받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좀 길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교재를 맨 처음에 펴시면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부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단어가 있으면 단어 맨 처음에 넘겨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뜻하고 영어랑 같이 써 있어요. 영어랑 뜻이랑 같이 써 있는데 이게 답지가 되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뒤에 넘어가 보면 이렇게 한글 뜻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공부하는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한글 뜻을 쓰는 시험을 먼저 보세요.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시험을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냥 무조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채점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답지가 있으니까 이걸 채점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채점을 하실 때 뒤에서 틀린 문제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잘 모르는 단어, 처음 보는 단어들도 있을 테니까 요 앞에다가 틀린 단어들에 대해서 형광펜으로 쭉 칠해 놓으시면 돼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의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제 단어 공부를 한 100개 정도, 단어를 200개 정도 외웠어 라고 말을 해요. 잘 생각해 봅시다. 단어를 200개 정도 외웠대요. 진짜로? 정말로 처음 보는 단어 200개를 외운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단어를 200개 정도, 100개 정도 단어 시험을 봤다 라고 말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단어를 공부하는 패턴을 보면 200개 중에서 한 150개 정도 내가 알던 단어예요. 왜냐하면 200개 정도의 단어를 해결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단어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일 테니까 한 150개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예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또 한 번 쳐다보고 또 외워보고 그러느라 시간을 쓴 거죠. 실제로 이게 뭐였지? 헷갈려 라고 하는 단어는 한 20,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정말 처음 보는 단어다. 이건 내가 몰랐던 단어야 라고 생각하는 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알고 있는 단어를 또 쳐다보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요. 내가 아는 단어는 뭐고 알지 못하는 단어는 뭐인지 이걸 좀 확인하자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먼저 보시면 돼요.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알고 있던 단어는 당연히 맞고 잘 모르던 단어나 암기가 안 돼 있는 단어, 처음 보는 단어들은 틀리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 먼저 이런 생각부터 바꿉시다. 시험은 무조건 잘 봐야 되고 시험은 무조건 다 맞아야 돼. 아니 그러면 내신 공부 왜 합니까? 이미 다 맞을 거고 이미 다 해결이 돼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공부를 하자는 거니까 내가 잘 모르는 단어를 일단 다 체크를 하세요. 첫날은 이렇게 시험을 보시고 모르는 단어나 틀린 단어들을 체크하시는 것 정도로 단어 공부를 끝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단어들을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모르는 단어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이렇게 한글이 써 있고 영어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다시 나와 있어요. 그럼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다시 한번 또 시험을 보시면서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영어로 써봅니까? 한글로만 쓰면 안 되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스펠링이 비슷한 단어들이 가끔 존재를 해요. 그런 단어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되게 착각을 많이 하시고 혼동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위험성을 좀 이제 피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도 한번 써보고 스펠링도 한번 써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고등부 과정에서 객관식에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서술형에서 점수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의 점수를 왜 깎아먹냐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스펠링을 틀리거나 철자가 틀려서 점수가 깎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억울하잖아. 진짜로 몰라서 어려워서 틀렸으면 괜찮은데 아니 스펠링 때문에 그건 철자 때문에 점수를 깎인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씩은 다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단어는 먼저 그렇게 체크업을 하시고요. 이 교재가 1과랑 2과가 같이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우리 내신 대비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중등부 때 내신 대비를 한 걸 보면 첫 주차에 1과 공부합니다. 1과 본문 공부하고 일단 본문을 외우죠. 본문 공부하고 1과 문법 공부하고 두 번째 주차에 2과 공부하고 본문 공부하고 2과 문법 공부하고 3주차에 3과 공부하고 3과 문법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근데 3과를 공부할 때쯤 되면 1과의 내용을 다 까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자. 오케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시험 범위 하나로 묶어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 2과 단어가 묶여 있고요. 1, 2과 본문이 묶여 있거든요.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1과랑 2과의 단어, 1과 2과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형광펜으로 체크하시고 집에 가서 단어 공부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뒤에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페이지로는 26페이지인데 26페이지에 보면 본문이 이제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의도하는 건 이겁니다.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한 번씩 다 읽어본다. 다시 시험 문장에는 모든 문장들을 내가 다 분석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 분석이라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 분석을 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법에 맞춰서 문장 분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수업을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가 문장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방법대로 문장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기억하세요. 수능 수업은 제가 일방적으로 끌고 갑니다. 제가 막 끌고 가고 자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런 방법 풀어봐 라고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내신 대비는 그렇지 않아요. 내신 대비는 학교에서 이미 수업했어요. 내신 대비하면서 또 할 거예요. 집에서 또 복습할 거예요. 정해져 있는 지문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본단 말이야. 이게 참 지루함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끌고 나가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쭉 앞서 나가고 그런 다음에 내가 확인해주고 빠뜨린 거나 빼먹은 거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체크업을 해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너희가 먼저 해라. 내가 문장 분석하고 쭉 하는 것을 그냥 받아쓰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공부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시겠죠? 내신 대비는 너희가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장 분석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쪽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문장 분석이라는 것을 할 때, 자 보세요. 문장 분석을 할 때 문장을 분석하겠다. 나랑 수업을 많이 들었던, 문법 수업을 많이 들었던 친구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문장이 뭐죠? 사실은 내가 이 질문부터 시작하죠. 문법이 뭐야?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다. 문장은 뭔데?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동사다.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장 분석을 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다? 무조건 동사를 먼저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동사를 찾아내세요. 동사. 선생님 근데 동사는 어떻게 찾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의미를 중심적으로 해서 동사를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미 중심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동사예요. 시제를 가진 녀석이 동사야. 시제. 그럼 시제를 가진 동사의 왼쪽에는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주어가 나오죠. 주어 그리고 동사. 이게 영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를 찾으시면 돼요. 주어 동사. 그런데 영어의 한 문장 속에 주어랑 동사라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몇 번씩? 반드시 한 번씩만 이렇게 나오게 된다. 주어 동사는 반드시 나오되 한 번씩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잠깐만. 그런데 내가 주어 동사를 썼는데 뒤에다가 내가 주어 동사를 또 썼어. 즉 다시 말해서 한 번만 써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주어 동사가 또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해지는 거죠. 접속사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공식이 있죠. 여기서 공식을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공식이냐면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는 반드시 한 번씩만 나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를 추가적으로 또 쓰고 싶다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러니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 주어 동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 접속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야? 접속사의 종류는 첫 번째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거.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등위 접속사는 너희가 많이 봤던 것처럼 and나 or이나 but 이런 것들이 등위 접속사가 되죠. 그러면 등위 접속사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정삼각형으로 표시하세요.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표시하시고 뒤에 나오는 게 동그라미 2번. 자, 중요한 건 항상 뒤를 먼저 보세요. 뒤를 먼저 보시고 얘가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얘랑 똑같은 녀석을 앞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1번, 2번 이걸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문장을 분석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가 있어요. 얘네들은 각각 어떻게 표시하냐면 명사절은 이렇게 네모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명사에서 미음을 따온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직각삼각형으로 표시하시고 괄호를 묶은 다음에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야? 명사 수식이죠. 그러니까 수식하는 명사 이렇게 앞에 찾아서 앞에 수식해 준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부사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표시하시고 괄호까지만 묶어 주시면 돼요. 추가적인 정보가 될 테니까요. 됐죠? 여기까지 하면 접속사를 다 찾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접속사랑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어요. 접속사랑 비슷한 게 뭐다? 바로 전치사라는 거죠. 전치사라는 것이 있는데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전치사는 뒤에 항상 명사라는 것이 함께 나오죠.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는 하나로 묶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묶어주시면 문장 분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조금 더 능숙한 친구들은 준동사까지도 찾아내실 수 있거든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애들도 찾아내시면 좋은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 그건 2차로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이렇게 문장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시 동사 먼저 찾으세요. 항상 동사가 중심이에요. 영어는 구조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제를 가진 녀석이 동사예요. 동사. 동사의 왼쪽에 나오는 명사 또는 명사 덩어리가 주어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접속사를 찾아내셔야 돼요. 동사의 개수에 따라서. 접사는 두 가지.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등위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동일하다라는 것이고 종속 접속사는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찾아내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먼저 문장 분석을 하고 나서 수업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발 받아쓰기 하지 말자고요. 받아쓰기는 글씨 연습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바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그냥 멈추시고 문장 분석을 다 한 다음에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해도 계속해서 그냥 동영상 틀어놓은 친구들인데 잠깐 멈추셔도 돼요. 멈출 때는 제가 이상한 표정 지을 때 멈추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표정을 지을 때 멈춰주세요. 아시겠죠? 잠깐 멈추시고 문장 분석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따라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는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With only 2 minutes to play, both teams were fighting for the football. 자, 동사를 먼저 찾으면 were fighting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진행시라고 말하죠. 동사입니다. 다른 것 동사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동사 왼쪽에 both teams 이렇게 주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가로 묶어주기로 했죠. With only 2 minutes 이렇게 가로 묶어주시고 또 한 가지 for the football 이렇게 가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to play라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 to play는 뭡니까? 자, 잠깐만 투부정사라는 거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셋 중에 하나죠. 어떻게 세 개야? 명사가 되든지 형용사가 되든지 아니면 부사가 되든지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근데 여기서는 명사라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죠. 얘가 주어요? 목적어? 보어? 아무것도 아니죠. 수식할 명사는 있나요? 네, 있어요.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경기를 할 단 2분만을 남겨놓은 채로 Both teams were fighting for the football. 풋볼 경기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만 여기서 both teams라는 표현 나오는데 both라고 하는 표현은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복수형 명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도 복수형 동사를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음 문장으로 가보죠. It was the last home game for the seniors of Winston High and they were determined to win. 자, 동사를 먼저 보니까 여기서 was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were determined 수동태니까 이걸 동사로 봅시다. 동사가 두 개니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죠. 어디 있습니까? and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잠깐만 여기서 이거 하나만 필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it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it. 자, it은 영어에서 사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의미가 있는 it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미가 없는 it이 있죠. 의미가 있는 it은 뭐가 됩니까? 얘는 대명사가 되죠. 그것은 이라는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it이라면 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면 첫 번째, 오늘 날씨 참 좋네. It is fine today. 자, 어떤 거? 비인칭. 날씨나 시간이나 거리나 명암, 날짜, 요일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짜 주어 또는 가짜 목적어가 있고요. 어이구, 튀어나갔네요.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it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it은 it is that 이라고 하는 강조 구문이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it은 뭐예요? 그것은 마지막 홈 경기입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풋볼 경기, 요 위에 나오는 요거 말하는 거죠. 요 경기를 말하는 거니까 뭐가 된다? 대명사 it이 된다. 그것은 마지막 홈 경기였습니다. For the seniors of Winston High. 자, of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거에 앞에 거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Winston High, 윈스턴 하니까 윈스턴 고등학교에 seniors, 이 졸업반인가 봐. 그 졸업반들을 위한 마지막 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they were determined, 그들은 의지가 다져져 있습니다. 어떤 의지야? To win, 승리를 할 의지가 다져져 있습니다. Since it had been a close game. 자, 여기서 동사. The whole evening, the best players of each team hadn't left. 얘가 동사가 되겠죠? hadn't left. 잠시만요. hadn't left the field. 됐죠?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라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여기에 since 이렇게 나오죠. since라고 하는 접속사는 의미가 두 가지가 됩니다.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유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because랑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last home game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주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밑줄을 한번 쳐봅시다. 어디요? had been 이란 표현에 밑줄 치시고요. 필기합시다. 어떤 거? 여기다가 과거 완료라고 한마디를 써주셔야 돼요. 과거 완료요. 자, 영어에서 과거 완료, had pp라는 모습이죠. 과거 완료가 나오면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키워드를 기억해야 되는데 과거 완료라는 것이 나오면 어떻게? 얘는 전후 관계. 과거 완료는 전후 관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완료 전후 관계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여기가 과거죠. 과거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뭐다? 과거 완료다 이거죠. 과거보다 이전 과거요. 과거보다 이전 과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그들은 의지가 다져져 있었죠. 전부 다 과거죠. 그 과거 이전에 박빙이었다. 오케이? 그 경기인데 이 경기가 계속 박빙이었던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잖아. 과거보다 이전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 완료를 써준다는 거야. 이 능률기임 1과에서는 과거 완료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오케이? 뒤쪽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좋습니다. 과거 완료는 전후 관계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A close game. 박빙이었다 이거죠. 굉장히 가까운 경기였다. 박빙이었다 이런 말이죠. The whole evening. 저녁 내내 박빙이었기 때문에. The best players of each team. 자, 뒤에 거에 앞에 거죠. 각 팀의 best player. 최고의 선수들은 hadn't left the field. 경기장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 경기할 때 에이스들이 빠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최고의 선수들은 빠지기 힘든 거니까 박빙이라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여기 봅시다. 깨알 같은 문법도 하나 보고 넘어가시는 건데 어떤 거냐면 each라는 표현 뒤에는 뭐가 쓴다? 얘는 단수형 명사를 쓴다. each는 항상 단수 취급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기억해 놓으시고. 다음 갑시다. Once Winston High's coach finally knew that. 자, 동사를 찾으면서 갑시다. knew 동사가 되고요. Victory was theirs. 동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s were allowed. 여기도 were allowed. 얘가 동사가 되겠죠. were allowed to play for the last few seconds. 됐습니까? 동사가 3개 나왔죠. 접사 몇 개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 어디 있습니까? once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that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항상 that이 나오면 어디부터 봐라? 뒤에부터 봐라. 뒤를 봤더니 Victory was theirs. 주어, 동사, 보어. 빠진 거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뭐다? 접속사. that은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네모로 표시해 준 거고요. 다른 접사는 필요하지 않죠. 동사가 3개, 접사 2개. 해결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once부터 어디까지 쭉 가서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once라는 단어가 접속사로 사용이 되면 의미가 일단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일단 뭐뭐 한 후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뭐뭐 한 후에 이렇게 된 거죠. 일단 뭐뭐 한 후에 Winston High's coach finally knew. 이 코치가 마침내 알게 됐죠. 뭐가? Victory was theirs. 승리는 그들의 것. 승리는 그들의 윈스턴 하이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 자,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로 묶어주기로 했죠. On the sideline 가로 묶어주시면 All the seniors 얘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Were allowed. 허가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뭐가? To play for the last few seconds.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그 몇 분 안 되는 몇 초 안 되는 그 순간이 있지만 잠깐만이라도 경기를 뛰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됐어요? 자,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몇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표현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가장 먼저는 여기서 theirs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 theirs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소유 대명사라고 하거든요. 소유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선 victory was theirs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죠. victory was their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their victory. 근데 앞에 victory가 있으니까 생략해서 theirs라는 형태를 써준다는 거죠. 이 부분 생각보다 여기 s 하나가 붙냐 안 붙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짜잘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실수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 theirs 소유 대명사 써야 돼. 승리가 그들의 것이다. 를 알고 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all이란 단어의 별표를 하나 쳐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 필기 하나만 합시다. 어떤 거냐면 all이란 단어는 참 재밌는 단어예요. 왜 재밌는 단어냐면 all이란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 all이란 단어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혼자서. 또 하나, all이란 단어는 뒤에다가 명사랑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all이란 단어가 단독으로 쓰여서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고 얘가 사물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 사물인지. 또 재미있는 것은 이때 all이란 단어가 사람을 나타내면 얘가 사람을 나타내면 얘는 뭐가 된다? 복수가 돼요. 근데 all이란 단어가 사물을 나타내면 얘는 단수가 되는 거예요. 흥미롭죠? 근데 all이란 단어가 뒤에 명사랑 결합을 하잖아.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그 명사가 단수냐 그 명사가 복수냐에 따라서 뒤에 동사의 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all 뒤에 나오는 명사가 중요한 거라고요. 잠깐만. 여기 all the seniors, all 뒤에 뭐? the seniors라고 하는 뭐가 나왔어? 여기에 복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동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사가 were allowed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를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all이란 단어는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되셨죠? 수일치 문제로 종종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할게요. One of the seniors, Aden, was especially happy. 자, 동사를 봅시다. was라는 단어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이런 것도 하나 봅시다. one of라는 표현 있잖아. one of라는 표현은 뒤에 거의 앞에 거 이렇게 되는 거. 뒤에 거의 앞에 거. 그러니까 seniors 잠깐만 뒤에 거의 앞에 건데 one of는 뭐뭐 중에 하나잖아. 뭐뭐 중에 하나. 뭐뭐 중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상에 한 개 중에 한 개는 없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one of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여기에 당연히 복수 명사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복수 명사. 그러니까 시니어들 중 하나. in 에단. 자, 이렇게 컴마 찍었죠? 뭐야? 동격이라는 거죠. 그 졸업생들 중 한 명. in 에단은 특별히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얘 에단이라는 애가 주인공이란 뜻이죠. 특별히 행복했으니까요. 됐죠? 다음에 갑시다. He had never played in any of the games before. 자, 여기서 had never played 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had never played. 얘가 동사가 되겠죠? 됐죠? 우리가 중학교 때는 중등부 과정에서는 이런 거 보면서 never가 나왔으니까 완료 시제 중에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 중에서 얘는 경험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상 고등부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완료 시제의 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경기 해본 적이 없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In any of the games before. 그 전에 그 어떤 경기에서도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 여기도 뭐가 나왔다고요? had played. 다시 한번 필기만 할게요. 어디? 과거 완료라고 적어놓고 다음으로 갑시다. 과거 완료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before라는 단어에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리고 필기합시다. 뭐뭐 전에. 뭐뭐 전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뭐 전에 라는 표현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 ago 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는 befor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고는 무조건 과거 시제랑만 쓰는 겁니다. 과거랑만 쓰는 거고 before라는 표현은 과거 시제랑도 쓸 수 있고 얘는 완료 시제랑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를 썼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before만 써야 된다. 여기서의 before를 어고로 바꾸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갑시다. 이 필기는 꾸준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에단이라는 애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가 승리가 눈앞에 왔어요. 이 승리가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니까 감독님께서 야, 니네 이제 졸업하는데 마지막으로 니네도 경기를 한번 뛰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 경기를 한번 뛰어볼 기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에단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얘도 졸업생이거든. 자, 볼게요. Now, 이제 Adan was finally getting, 자, 이렇게 동사를 봅시다. 마침내 getting the chance to step onto the ground. When never played before. 경기를 그냥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 to step onto the grass. 잔디를 밟아볼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잔디를 밟아볼 기회다, 경기를 뛸 기회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자, when the rival team dropped the ball, 자, 동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one of our players recovered it and quickly ran down the field with it. 자, 동사가 지금 세 개입니다. 접속사 몇 개? 두 개가 필요하죠. 찾아봅시다. 제일 먼저 when이란 단어가 이렇게 있고요. when. 그런 다음에 접속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ran down 동그라미 2번 되는 것이고요. recovered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when부터 여기까지 잘라주시고요. When the rival team dropped the ball. 그 상대방 rival 팀이 공을 떨어뜨렸어. 공을 떨어뜨렸을 때 one of our players, 자, 깨알 같지만 방금 봤던 거 one of 뒤에 뭐가 나온다? 여기 players라고 하는 복수형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선수들 중에 우리 선수들 중에 한 명이 recovered it. recover란 단어가 우리가 뭐 회복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공이 떨어졌잖아. ball dead가 된 거잖아. 그 dead가 된 그 공을 다시 recover 한 거죠. 다시 살려낸 거죠. 우리 편 선수 하나가 그 공을 잡았어. 그리고 ran down the field with it. 그것을 가지고 그 공을 가지고 필드를 질주해 나갑니다. Adan ran right after him to catch up. 자, 이거 동사가 되겠죠? right after. 즉각적으로 막 따라서 달려갑니다. to catch up. 따라잡기 위해서, 그를 따라잡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 수능 모의고사를 봐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 지친 추론이라는 것이 있죠. 대명사에 미쳐치고 나서 같은 거 골라봐, 다른 거 골라봐,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아단이냐? 다른 사람이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글을 읽다 보면 3인칭 단수 남자가 나오게 돼요. 왜냐면 에단이라는 애가 뭐 이렇게 남자 아이고 또 이제 미식구 선수다 보니까 이 팀에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 힘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원은 누구예요?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말하는 거죠. 우리 팀의 선수 한 명, 이 아이를 말하는 것이다. 다음 갑시다. As our player got closer to the end zone. 자, 동사를 봅시다. got closer. 동사. He saw Adam behind him on his left.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죠. 여기 as라는 단어가 있어야겠죠. 근데 잠깐만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as라는 단어 잠깐 필기 하나만 할까요? as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에서 as라고 하는 단어는 쓰임새가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세 가지야? 첫 번째, 부사로 사용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가 전치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얘가 접속사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부사, 전치사, 접속사. 부사는요, as 그리고 as라고 한 동등 비교해서 앞에 나오는 as가 부사가 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as가 부사고요. 전치사는 뒤에 as 뒤에 명사만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럼 무슨 뜻이야? 뭐뭐로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접속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접속사로 사용하면 의미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네 가지냐면 첫 번째, 얘가 시간을 나타낼 수 있고요. while 정도의 의미예요. 자, 시간 그리고 이유. 그 다음에 뭐뭐 함에 따라 그리고 뭐뭐처럼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접속사로 사용됐죠.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예전 무슨 뜻이야?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ile 정도나 when 정도의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선수가 got closer to the end zone으로 막 접근해 가는 동안에 접근해 갈 때 he saw Adam
그가 에단을 받습니다. 여기서의 he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에단이 아니라 다른 선수가 되는 거죠. He saw Adam behind him on his left. 그의 왼편에서 behind him, 그 왼편 그의 뒤쪽에서 에단을 받습니다. Instead of running straight ahead, the player kindly passed the ball to Eden so that he could score. could score. 얘가 동사가 되겠죠? A touchdown. 자, 지금 동사가 두 개죠. 접속사가 하나 필요합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에 so that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얘가 접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so that 부분에다가 필기 하나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so랑 that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so랑 that이랑 떨어져 있으면 얘는 뭐가 돼? 얘는 결과가 되죠. 그리고 so랑 that이랑 이렇게 묶여 있으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목적이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컴마를 찍은 다음에 so that 이렇게 써주면 얘는 뭐가 돼? 다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instead of 밑줄 치세요. instead of라고 하는 뭐가 나왔어? 여기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왔어? running이라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가다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냐면 여기다가 야, 너 여기다가 instead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instead of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참고로 instead는 부사고요. instead of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동명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instead of를 instead라는 형태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왜? 뒤에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그가 running straight ahead 바로 쫙 뛰어가면 바로 터치다운 될 수 있는데 쫙 뛰어가는 것 대신에 그 대신에 the player kindly passed the ball to Eden. 에단에게 친절하게도 패스를 건넸죠. 왜냐하면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he could score a touchdown. 그가 터치다운을 득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럼 여기서 he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he라고 하는 거. 이 he는 누가 돼요? 얘는 에단. 우리의 주인공 에단. 이라는 애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에단이 득점을 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상황이 그려지시죠? 지금 경기를 하는 도중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간 이렇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를 갖게 된 겁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 All eyes were on Eden. 잠깐만. 동사를 먼저 보니까 여기서 were 이란 단어가 동사가 되죠. 그런데 말이야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죠. 어디요? all 이란 단어 다음에 명사가 나왔죠. 이 명사의 수를 따라간다 그랬잖아. all eyes라고 여기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도 뭘 쓴다? 복수형 동사를 써준다라는 거죠. 모든 시선이 에단에게 갔습니다. on Eden. With the ball in his hand.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in slow motion, like in a Hollywood movi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With the ball in his hand. 자, 그의 공을 손에 든 채로. Everything seemed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고, seem이란 단어는 to be moving, 투부정사를 뒤에다 보호로 갖게 되는 거죠. In slow motion. 마치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런 것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됐어요? 이 부분은요, 별표 치세요. 2번에 별표 치세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문법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고 문법적으로 많이 질문을 하시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도 있으니 얘는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거는 자, with the ball in his hand 라는 부분이 있잖아. 여기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따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먼저 이거부터 합시다. with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with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이제는 고등학생이니까 with라는 단어를 보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거냐면 with가 나오면 with 명사 분사. 이게 뭐예요?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생김새를 기억하세요. with 명사 분사. with 명사 분사. 됐어요? with 명사 분사. 어라? 근데 이게 분사 구문인데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자, 이거랑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과 플러스로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분사 구문에서
분사 구문에서 뭐 할 수 있다? being 또는 having been.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의 문법을 합쳐봅시다. 이 두 가지 문법을 합쳐봅시다. 그러면 이 문장은 원래 어떻게 된 거야? 원래 문장을 써보면 with 한 다음에 with the ball being in his hand 이렇게 볼 수 있죠. 됐어요? 그래도 해석이 잘 안 되신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줄게요. with는 이건 구잖아. 분사 구문이 되는 거니까.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구니까 이걸 뭘로 바꾸자? 절이란 형태로 바꿔보자. 절로 바꾸는 거니까 with니까 뭐뭐 한 채로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죠.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뭘 쓰면 돼? as라는 단어를 써주죠. as. 됐죠? 그 다음에 the ball. as the ball was in his hand. 이렇게 문장을 바꿨을 수도 있다. 됐어요? 요거는 난이도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문법을 많이 물어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고1 때는 잘 물어보진 않는데 혹시라도 이걸 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다시 저한테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가보죠. 그 공을 손에 쥔 채로, 뭐뭐 한 채로라고 했습니다.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잠깐만 여기서도 한 가지를 더 봅시다. 어떤 거냐면 우리 원칙을 하나만 세울까요? 어떤 원칙을 세우고 싶냐면 이런 원칙을 세웁시다. 이건 잘 기억하세요. 뒤에도 나옵니다. 여기 동사가 있죠. 아까 우리 배웠지만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와야 된다? 동사의 왼쪽에는 주어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세요.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건 무조건 행위자가 나와야 돼요. 시제를 갖지 않은 동사가 있습니까? 준동사요. 준동사도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보세요. 예문 he라고 할게요. He wanted. 그 사람 원했습니다. To go home. He wanted to go home. 그는 집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집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보면 누가 동사다? 시제를 가진 녀석이 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wanted라고 하는 것이 동사가 되죠.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왔어? 주어가 나왔죠. He wanted. 그런데 여기에 to go라고 하는 가짜 동사도 나왔습니다.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야. 근데 우리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시제를 가진 동사건 시제를 갖지 않은 동사건 그 왼쪽에 뭐가 나와야 된다? 행위자가 나와야 된다. 시제를 갖지 않은 왼쪽에 여기에 행위자가 나와야 되죠.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있어 없어? 없죠. 왜 없어요? 생략한 거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어. 생략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가짜 동사의 왼쪽에 행위자가 있어야 되는데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 생략했다니까. 왜 생략했어? 똑같으니까. 했던 말 또 하는 거 싫거든. 누구? 얘랑 똑같으니까.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이 문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집에 가기를 원하는구나.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집에 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여긴 뭐가 생략되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he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맞습니까? 앞에 있으니까 안 쓴 거야. He wanted to go home. 오케이? 그가 집에 가기를 원하죠. 안 쓰고 he wanted to go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시제를 가진 동사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건 그 왼쪽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행위자가 나와야 된다. 됐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럼 다시 이건 좀 지울게요. 칸이 좁아서. 자, 그러면 이 지금 문장을 볼게요. seemed란 동사가 있고요. seemed란 동사 왼쪽에 뭐가 있어요? everything 이라고 하는 주어가 있죠. 근데 여기 to be moving이 나왔잖아. 가짜 동사 나왔다고요. 가짜 동사. 그 가짜 동사의 왼쪽에 행위자가 나와야겠죠.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왜 안 나와? 생략했어. 왜 생략했어?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 뭐가 있다? 여기에도 everything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들은 보이죠. 보이는 거 같죠? 그럼 모든 것들은 move, 움직이는 행위자가 되어 움직이는 대상이 돼요. 움직이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 행위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합시다. 그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다. 움직이는 대상이 되면 누가 움직이는 건데. 지금 막 달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막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내가 막 달려가니까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everything은 move에 대한
행위자다 대상이다? 얘는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행위자가 되는 거라서 뭐다? 능동인 거죠. 능동이니까 to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지금 되게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잖아. 진행도 쓰고 싶었던 거죠. be ing도 쓰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to be moving 이란 형태가 만들어진다고요. 됐습니까? 조금 복잡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야, 시험 문제를 내봐 한번. 이 부분에서 문법 문제를 내보세요. 라고 하면 나는 문제를 이렇게 낼 거예요. 야, 너 여기다가 to be moved 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to be moving 이란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거야. 됐죠?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정답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고 이거 미안해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조금 어렵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잘 모르시면 질문하세요. 자, 다음 가봅시다. People kept their eyes on him as he made his way to the end zone. 자, 동사를 보니까 kept, 얘가 동사가 되고요. 또 하나 made가 동사가 되죠. 동사가 두 개니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as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접속사가 되는 거죠. 자, people kept their eyes on him. 자, keep 이렇게 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눈을 그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고정시켰습니다. As he made his way to the end zone. 그가 end zone으로 막 달려가는 동안에 여기서의 as도 시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They saw him cross the goal line right before the clock ran out. 동사를 보니까 saw가 동사고요. 여기 다시 한번 ran out이 동사가 되죠. 동사가 두 개입니다. 접속사가 필요하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 right before 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가 되겠죠. 그들은 saw, 잠깐만 이렇게 표시해놓고 보니까 이 saw가 무슨 동사다? 이 saw가 지각 동사가 되는 거죠. 지각 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cross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이 나오죠. 됐습니까? They saw him cross the goal line. 그들이 그가 골라인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각동사, 명사, 동사 원형 이거 아시죠? Right before the clock ran out. ran out 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다 써버리다. 원래 ran out은 고갈시키다. 고갈시키다, 다 써버리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그 스포츠 경기하다 보면은 뭐 마지막 순간에 19, 8, 7, 6, 5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잖아. 그 줄어드는 시간이 다 끝나버리기 직전에 득점 인정. 다음,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도 everyone in the crowd leaped to their feet with their hands in the air. 됐죠? 이 문장은 지금 보니까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in the crowd 군중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leap이란 단어는 점프랑 동의어입니다. 막 뛰었어. to their feet 그들의 발로 뛰었어. with their hands in the air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참고로 요 5번 문장은요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 5번 같은 경우도 영작하는 문제로 종종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예상치 못하게 군중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걸 영작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게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날까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생한 표현이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구어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잘 나오지 그 영작이 잘 나오지 않아요. 문장이 튀어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사실은 영작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with, 오케이. with their hands in the air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 여기에 being 이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요거는 여기 as 부분을 뭘로? with 부분을 뭘로? as로 바꾸면 되겠죠. as.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질문하는데 아니 왜 자꾸 as를 씁니까? 라고 할 텐데 with는요 뭐뭐 한 채로 동시동작이잖아.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접속사니까 as 정도 써주시면 되는 거죠. as 한 다음에 their hands 그들의 손이 hands 과거시입니다. were in the ai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들의 손이 공중에 있는 채로 발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영작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복습을 하시는 게 좋고 읽어보시고 실제로 영작 문장으로 써보시는 게 좋아요. 연습해 보십시오. 됐죠?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they were bursting with excited shouts and unending cheers for Aden. 이 부분 문장 분석을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문장 분석을 다시 해보니까 were bursting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were bursting 얘가 동사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and가 얘가 접속사고 동사는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and가 나오면 항상 어디부터 봐라? 뒤부터 보라 그랬잖아. 뒤를 보니까 unending cheers예요. 명사죠. 이 명사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거잖아. 그 앞에서 뭘 찾아야 돼? 명사를 찾아야죠. 뒤에 거랑 똑같은 걸 앞에서 찾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excited shout. 얘가 명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하, 그러면 with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애단을 향한 excited shout, 흥분된 함성과 unending cheers, 끝나지 않는 그 응원 소리로 bursting, 뻥 터져 나갔습니다. 오케이? 환호했습니다. In this moment, 바로 이 순간, all of Adam's hard work and dedication was being rewarded with glory. 동사 하나.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이런 것도 봐야겠죠. 아까 우리 배웠던 겁니다. 아까 우리 배웠던 건데 all이란 표현이 나왔죠. all이란 표현이 또 나와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건 필기 반드시 하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냐면 영어에서 of라는 표현이 있어요.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근데 of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가 되냐면 첫 번째는 소유를 나타내주는 of가 있어요. 뒤에 거에 앞에 거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됐습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얘가 부분 표시를 해주는 of가 있어요. 부분 표시.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소유를 나타내주는 of 같은 경우는 앞에가 중요해요. 이 앞이 중요하고요. 부분 표시 of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을 볼 것이냐 뒤를 볼 것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됐습니까? 앞을 볼 것이냐 뒤를 볼 것이냐.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he legs of the desk. 이렇게 말했어요. The legs of the desk. 하면 책상이 가지고 있는 다리가 되는 거죠. 책상의 다리니까 어디가 중요하다? 책상의 다리니까 요 앞부분이 중요한 거다. 그럼 뒤에다 동사를 뭘 써야겠어요? 그 뒤에 동사는 당연히 are 이렇게 써야겠죠. is가 아니라 are를 써야겠죠. legs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Some of the students 이렇게 나왔어요. 또 하나 Some of the water 이렇게 말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분이야? 또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일부분이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학생들의 일부분, 그 물의 일부분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건 소유관계를 이거는 이제 소유관계가 아니라 부분 표시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디가 중요하다? 실제로는 요 뒤에 the students와 the water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 거다. 그러면 the students는 복수니까 뭘 써야 돼? 여기다가 are 이라는 형태를 쓸 거고요. the water 단수니까 뭘 써야 돼? is라는 형태를 쓸 거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of라는 형태가 있어요. of라는 형태가 있는데 of는 뒤에 거 앞에 거 소유관계를 나타낼 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보셔야 되고요. 부분 표시를 나타낼 때는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동사의 수를 결정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근데 그 of가 소유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을 나타내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에 부분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있어요. 일부분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일부분. 그러면 일부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뭐가 있냐? 잠깐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수학 시간에 부분집합 이런 거 배우죠. 부분집합. 우리 부분집합을 구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전체집합이죠. 전체집합은 부분집합의 일부가 되죠.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여기다가 all. 전체집합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most. 조금, some 이런 거죠. 됐어요? 잘 생각해봐. 대부분, 조금. 이건 약간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니까 정확한 숫자로 말해달라. 숫자로 말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뭐야? 바로 분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분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얘가 percentage가 된다고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일부분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존재하더라. 됐습니까? 이걸 보고 이제 뒷부분을 보면 된다는 거죠. 다시 이런 부분사가 나오면 부분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나오면 of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보셔라. 다시 all 전체죠. 부분 표시입니다. 됐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dam's hard work and dedic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썼다? 여기다가 단수형 동사를 썼더라. 이런 수일치를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조금만 더 갑시다. 근데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상하는 주체야 대상이야? 보상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was being rewarded.
비동사 플러스 ing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be, being, pp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with glory. 영광과 함께 보상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Edan's touchdown didn't win the game. 그때 생각해보면 에단의 터치다운이 didn't win the game. 아니 결승 득점이 아니야. 이거로 인해서 승리한 게 아니야. But 그러나 it will be worth remembering. 동사 두 개입니다. 접사 찾으세요. But. 그러나 이것은 be worth ing. 이런 식의 표현들은 좀 암기해 줄 필요가 있죠. be worth ing. be worth ing.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의미 아셔야 됩니다. 동명사의 관용 표현 나오는 거죠.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동의어도 좀 기억할까요? be worth ing라고 하면 be worthy of ing 같은 말이고요. 또 하나 같은 말 할까요? be worthwhile 한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 득점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it도, 이런 it도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 그 대명사에 대한 선행사를 찾아주셔야 돼요. 얘는 누구야? 바로 Edan's touchdown. 이 바로 it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다음으로 갑시다. By now. 이제. 자, 이제 You are probably wondering. 자, be 그리고 ing 이렇게 나왔죠. 진행 시제. 당신은 근데 왜 그래? 이런 게 궁금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Why? 왜인 것이 궁금할 겁니다. 아니, 결승 득점도 아니라며. 이거로 인해서 승리를 한 게 아니라며. 뭐 이렇게 난리야. 아니, 터치다운 한 번 한 거고 그냥 점수 한 번 낸 거잖아. 뭐 이렇게 난리들이야.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가 났어. 왜? 그리고 이걸 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게 궁금한 거죠. 왜요? 에단이라는 아이한테 어떤 사연이 존재하겠죠. 됐습니까? 자, 1부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능률게임 영어 1부가 여기까지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요 다음 이야기. 도대체 에단이라는 아이가 아니 득점 한 번 한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건데?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여기까지고요. 충분히 복습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까지의 과제는 뒷부분, 이 뒷부분에 있는 모든 문장들에 대한 문장 분석을 끝내 오시는 것이 과제가 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요. 수고들 하셨습니다.